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무더기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조선소에서도 코로나19로 선박 건조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소환장을 누락한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채플 수업을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 지역에서 매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최초 환자에게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해서 감염 확산을 키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 43명을 검사해보니 이 가운데서 1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초 환자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초 환자가 지난 17일 증상 발현 이후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열 증상이 아닌 근육통과 기침 증상만 나타나다 보니 코로나19를 의심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 위험도 평가와 또 CCTV라든지 또 동선에 대해서 GPS 확인해서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축산물 유통 전 과정들을 전남에선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씨가 2달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흘후부터 고열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급병원을 찾아간 A씨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최근 병원에 재입원해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고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 공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또 조선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박 공정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산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검사가 잇따르면서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대한조선이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선박입니다. 지난 15일 시운전을 위해 탑승했던 영국 국적의 선주 측 감독관의 확진에 이어 4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대한조선 작업자 등 1,400여 명이 지난 22일과 23일 일제히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되면서 선박 공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야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선박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바로 시행을 해서 지금 완벽하게 시설 방역 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영암군 대불산단도 어수선합니다. 경산 이슬람 사원 예배로 불거진 감염 확산세 속에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대불산단에서는 연일 수천 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투입되는 작업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들은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데다 신분상의 문제로 검사에도 비협조적이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특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5월 한 달 평소보다 많은 휴일에 이동이 잦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확진자 발생은 계속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만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나머지 지역은 사적 모임 6명, 유흥시설은 4명까지로 제한된 현재의 수준이 3주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날이 흐리기만 하지만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한두 시간 이내로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북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점심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이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되도록 맞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주와 전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황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우산 잘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측에 미리 보냈어야 할 소환장을 법원이 실수로 누락했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 법원이 황당한 실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법원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누락으로 인해 소환장이 피고인 측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고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보냈어야 할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재판 시작 직전에야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허술함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도대체 이 재판을 얼마나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재판을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지난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은 예고한 대로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방어권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80년도의 진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심 판결을 받아본 결과 원심 판결에는 그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연기된 재판은 3주 뒤인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잘 찾지 않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과 투약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현 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목포 옛 도심의 한 상가 건물. 모든 유리창이 검은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외국 국기로 장식된 입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은 3층. 이곳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들이 단체 마약 투약을 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인데요.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비추는 계단을 오르면 2층을 철문이 가로막고 있고 외국인 직원이 확인한 뒤에야 내부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손님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보통 베트남 외국 사람 받아요. 내부에는 출입자를 알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켜져 있고 명세표가 수북합니다. 손님이 떠난 빈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테이블 위에 빨대처럼 기다랗게 말린 1,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마약 파티에서 증거품으로 압수됐던 1,000원짜리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주점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그냥. 근데 지폐는 이거 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열흘 전 외국인 34명이 단체로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됐던 또 다른 주점. 역시 CCTV로 도배된 길을 따라가면 내부에는 정체 모를 현금 지급기가 놓여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를 왜 설치했는지 묻자 얼버무립니다. 원래 다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 거 궁금해요? 조선소 등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목포와 영암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곳. 마약 범죄가 적발됐던 2곳은 유난히 입구에 CCTV가 많고 현금 지급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점 내부는 방으로만 이뤄진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3학년 B군을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군은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함께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학이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채플 수업을 강요한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모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 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교육을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승객들의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화물선 내부에 실린 차량에 침입해 수차례에 걸쳐 노트북 등 78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30대 외국인 선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 지역에서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생육기 재해가 없어 풍작을 이루고 있는 데다 가격도 평년 수준 이상이어서 농가들이 활기를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다음면의 한 매실 재배 농원입니다. 초록빛깔의 청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내 1,4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올해 광양 매실은 생육기 자연재해가 없어 작황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매실에 그 다수확을 항시 꿈꾸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냉해도 안 받고 큰 바람 풍해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풍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중부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은 출하 초기 가격이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3,700여 원 수준입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한 15% 이상은 좀 가격이 낮지 않겠느냐,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추가적인 농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홈쇼핑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 그 소비자들이 또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신선 포장돼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판매량을 좀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이 모처럼 풍작을 이루고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지역의 3,800여 재배 농가들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와 주식회사 베리워즈가 광주의 이모빌리티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리워즈는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컨설팅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 설비 등을 생산할 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광주상공회의소가 마케팅과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은 공공 판로 컨설팅 지원, 브로슈어 제작 지원,
수요처 매칭 간담회 주선 등 3개 분야로 모두 2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유망기업 미래 핵심 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8월부터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결 계좌에서 결제 뒤 10%를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 원 한도로 먼저 충전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해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충전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수년째 침체기였던 광양보건대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추대했고 타 대학과의 합병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학교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설립자의 상습적인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졌던 광양보건대. 지난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횡령금이 무려 40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학내 안팎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비리 사학재단으로 낙인 찍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국 18개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신입생 모집 정원의 5분의 1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받게 되면 말 그대로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보건대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징계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비리사학재단과의 관계 단절, 타 대학과의 통합까지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 비리재단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할 개인이나 지방정부의 손길을 찾는 한편 다른 대학과 합병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이 서남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소할 경우 대학 측은 최대 279억 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나 새로운 후원자가 재정 후원을 해준다면 정상화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대학 측의 판단입니다. 광양시나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절실합니다. 노력이 있다면 한 번쯤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나 도와 이렇게 함께 더 나아가 교육부가 대학의 회생 의지를 받아들여 폐과된 간호학과를 부활시킨다면 신입생 모집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에 나선 광양보건대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사회를 이끄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일반 고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주말과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광주 전남대학과 연계해 인공지능의 기초와 빅데이터, 심화 실습 등의 과정을 동부와 서부 등 권역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광주가 역사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희경로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은 필문 이선재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희경로 역사 활용 방안 학술대회에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희경로를 중건할 경우 대표적인 역사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을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제시합니다.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오는 9월 1일 개막해 2달 동안 진행되는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5개의 본전시와 특별전, 기념전 등을 통해 디자인의 미래와 함께
인간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AI의 신세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디자인 비엔날레 측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등 온라인 전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참여 디자이너와 작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중에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점심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의 5mm가량이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요란스러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되도록 맞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황사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우산 잘 챙겨 쓰셔야겠습니다. 이 먼지는 비가 깬 오후 들어서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1도,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씨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25도, 고흥의 낮 기온 24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